이제 아테네 얘기를 하면은 민주정 얘기를 해요. 네. 직접 민주주의. 로마를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죠? 로마? 공화죠. 맞아요. 공화정이에요. 화합할 화, 그리고 정치 정에서 함께 우리가 화합을 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여럿이 힘을 모아서 조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공화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화정이 되기 전에 로마는 왕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있던 네. 그런 국가였는데 기원전 509년에 이것이 공화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왕이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폭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죠. 원로원이 한 얘기 다 하나도 안 듣고 자기의 반대파 귀족이다 그러면 처형을 시키고 탄압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막 누적이 되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 타르퀴니우스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정말 절세 미녀가며 살고 있었어요. 루크레치아라고. 근데 겁탈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루크레티아가 나는 수치로 살 수가 없다. 자결을 해. 그래서 이제 친지들이 루크레티아의 시신을 로마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폭정 속에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그래서 왕이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부터 공화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왕을 대신할 지도자를 뽑아야 될 텐데 로마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국가의 어떤 최고 행정이라든지 군사 관직이라든지 이것을 도맡아서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 뭐라고 하냐? 집정관. 근데 이제 집정관한테 권력이 집중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려면은 분산을 시키면 되죠. 권력. 삼권 분립이 되나? 정교하게 권력을 분산을 시켜요. 저런 거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 세계적이야. 지금 원로원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로마 공화정 초기 이제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끌고 나간 아주 핵심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모든 시민이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모든 시민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민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귀족이나 상류층이 끌고 나가는 민회가 조금 더 목소리가 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민회에서 집정관들을 선출을 합니다. 이 집정관 같은 경우는 2명을 선출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손 안에 모든 권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기도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1년. 짧네. 뭐 하려고 짧네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그래도 1년은 너무 짧다. 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손 안에 권력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로마 공화정 저렇게 분산을 시킨 거죠. 왕정에 뒤어서 그런가 보다.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자, 문제 주세요. 기원전 367년부터 2명의 집정관을 뽑을 때 한 명에게는 꼭 필요한 조건이 생겼는데요. 이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어렵다. 이건 어렵다. 어렵다. 2명을 뽑는데 한 명에게 꼭 필요한 게 있대. 한 명이 한 명을 감시하게끔 견제? 견제 역할을 좀 준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을까? 나이 제한? 그러니까 한 명은 뭐 예를 들어 60대 이상 인생의 지혜를 좀 보는 거예요. 지혜도 봐야 하고 어떤 경험 아니면 뭐 자녀가 있어야 된다거나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아까 생각하긴 했었어요. 가족이? 뭐 뻘짓 테스트 때 가족이 그러다 가족이 이런 골모로 가족을 연주하지?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폭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를 심어두죠. 그러면 왜 한 명에게만 필요한 거죠? 2명 다 그러네. 인질 있으면 좋잖아. 또 그러네. 그렇네. 어려워. 2명을 뽑잖아요. 근데 2명에게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에게. 공평한 조건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쪽이 더 센 거야. 한쪽에만. 반드시 어디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조건 아닐까? 계층? 한 계층 명은 같은 반드시 거? 어디서 뽑아야 된다. 평민 중에 뽑아야 되나? 그러니까 앞에 표를 보면은 귀족이 원로원이었고 평민 귀족이 아니어야 한다. 네. 귀족이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없어 있었어. 현무 씨가 도전해 보시죠. 자, 그게 힌트예요? 형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나 봐. 중에 뭐였지? 상민이잖아. 오빠가 얘기한 아니, 건 아니에요. 근데 형이 강력하게 밀었던 건 신분이에요. 신분. 평민이. 신분이야. 평민 가자.
평민 가자, 평민. 오케이, 정답.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평민 출신이어야 된다. 아닌 것 같아. 우리 매달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렵다.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렵다 오늘 문제 진짜. 어렵다. 야 평민을 맞췄어. 현재 공화정이긴 한데 초기에는 집정관도 그렇고 원로회도 그렇고 민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귀족들이 끌고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로마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평민이고 경제 활동을 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평민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로마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평민이죠. 아니 이거 말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라고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하나도 없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집정관 2명 중에서 1명은 이제 평민으로 선출을 하게 한 거죠. 진짜 앞서 나갔다. 근데 진짜 분리를 할 생각을 진짜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네요 진짜 또. 앞서 나갔다. 견제가. 근데 이제 평민 중에서도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 이제 집정관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런 권리를 누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그렇잖아요. 거죠. 기원전인데 이게.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공화정 체제가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돼요. 네.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공화정의 끝을 가지고 온 인물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카이사르 시작?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카이사르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시저 샐러드. 역시 배운 사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달력 보면은 영어로 줄라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율리우스가 원래 이제 율리우스지만 줄리어스라고 발음을 한다면 이제 줄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카이사르가 약간 황제 칭호처럼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 카이저. 카이저 소재. 시저 소재. 아까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러시아 황제를 두고 우리가 옛날 짜르라고 얘기를 했죠. 짜르. 네, 그게 다 이제 카이사르에서 나와갖고 한 거고 와. 이 카이사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해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웅변력.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뭐 베니 비디 비치 이런 말. 왜 왔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그 이제 막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로마에서 어떻게 됐냐고 전령을 보내라 막 그랬는데 딱 그 세 마디 써갖고 보내잖아요. 와. 멋이라는 것이 네. 폭발한다. 굉장히 그치. 인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로마의 500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럼 카이사르 때문에 로마 500년 공화정이 무너지게 된 거냐? 근데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컸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했고 원로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귀족이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모여 있었고 당연히 이제 평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고 근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귀족이면서도 평민들하고 노선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 세가 부족하니까 자기랑 이제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약간 동맹? 협력을 맺게 되죠. 프로를 만들었구나. 평민 쪽에서. 그 유력 인사들 중에 누가 있냐? 한 명이 크라수스, 로마 최대 부장. 그리고 또 다른 야망을 가진 폼페이우스. 이렇게 셋이서 그때 정치를 삼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기원전 59년에 카이사르가 집정관으로 선출이 돼요. 집정관에 오른 다음에 카이사르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뒤통수. 아까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랬죠? 평민. 평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네요, 저는. 세금. 세금. 세금을 엄청 매겨 귀족들한테. 세금 귀족들을 매긴다. 귀족 강등.
땅을 뺏었나? 맞아요. 당시의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로마 국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갖고 평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나눠준 집단이 하나 있어요. 퇴역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일단은 많은 대중들을 뒤에 업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도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 내가 카이사를 위해서 충성을 바쳤더니 땅이. 퇴역을 하면 땅을 준대. 정치 잘한다. 진짜 잘한 건데. 끝내주는 멋진데? 거죠. 그것도 나라 돈으로 자기 인지도를. 그렇죠. 네. 와, 얘 기가 막히다. 그런데 엄청 열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귀족은 당연히 화가 나지. 땅 뺏기고. 네, 원로원하고는 완전 왼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귀족. 네. 집정관 임기가 아까 1년이라고 1년. 했죠. 1년간 이제 끝낸 다음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카이사르가 내려왔구나. 어디로 가느냐? 갈리아 총독으로 갑니다. 근데 갈리아를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냥 족족 다 정복을 해. 승전보만 올려. 무력이 또 있었네. 인기 너무 많은 거지, 평민들한테. 인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삼도 정치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크라수스가 죽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권력을 두고서는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가까워지게 되고 함께 카이사르를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적이 많아졌구나. 근데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로원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너무 냄새가 나는데요? 군사 없이. 네, 군사 없이. 뭐 수상한데? 죽이려고 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 근데 가서 의도는 가야 되는데. 파악해야 되니까 매복시킨 다음에 가지 않을까요? 몰래 분사를 매복시켜야 네, 한다. 뭐 신호 쏘면 나와 라고 하고 싫어 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 거래할 때 중학생들 많이 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전봇대 얘기하면 뒤에서 나와. 친구들 기다리게 하는 거. 이때 나온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이 주사 이거. 와 뭐야? 당연히 이걸 거부를 하고 군대를 끌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이게 사실 로마법상 반역이죠. 반역이고 그렇죠. 이때부터 카이사르 내전이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49년. 위화도 해본 같은 거네. 비슷해. 카이사르가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로마를 딱 입성을 하잖아요. 도망가요. 폼페이우스랑 원로원이랑. 내전이 한 4년 정도 진행이 돼요.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는 집정관 제재가 아니라 독재관 제재로 가야 된다. 그래서 황제가 되는구나. 독재관이 됩니다. 근데 이 독재관이 임기가 있어요, 이것도. 얼마? 최대 얼마일까요? 2년. 한 3년 되지 않을까? 3년? 2년? 15년. 15년? 15년요? 진짜 피 마른다 피 말라. 6개월. 혼자 잠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10하루 합니다. 토론도 못했어요? 집정관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정관 선거를 주관을 하고 11일 만에 사임을 해요, 독재관을.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집정관과 독재관을 이제 오가면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을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과업도 완수를 해야 되고 지금 로마가 엉망이지 않냐. 질서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 권력이 당분간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기원전 44년 2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라는 정말 전례 없는 직위를 스스로 부여를 합니다. 권력력은 어쩔 수 없나? 되게 비슷하다. 현대사에서도 충분히 찾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네. 결국 이렇게 되네. 그리고 카이사르가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근데 이 행동이 로마 시민 그리고 원로원으로 하여금 이제 정말 군주가 도래하는 건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요. 문제 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 주세요. 카이사르는 로마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얼굴을 새긴 무언가를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상 아니야? 동상. 항상. 멋들어지게 하나 올리자. 근데 얼굴만 새기면 이상하지 않을까, 동상? 동상을 얼굴을 새긴다고 표현하나? 네. 그러네. 음. 벽에다가 헐리우드처럼 산에다가 그 대통령 그 무슨 이쪽 미국 러시모. 네분 있는 것처럼. 남아있나요? 없죠. 근데 얼굴을 새겼다라는 거는 로마에 뭐가 나와있나요? 있지? 다른 거? 화폐
아니에요? 동전? 나도 동전 같은데. 좋아. 얼굴 새긴 화폐는 저 때 근데 화폐 사용을 했었나? 금화지 그때는. 금화로. 금화로. 금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새겼을 테니까 꼭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면 돈일 것 같고 화폐일 것 같고. 본 적 있는 것 같아. 옆 얼굴로 이렇게 새긴 거지. 맞아요. 뭐가 주화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주화가 제일 먼저 느낌적으로. 떠오르긴 하다. 주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그지? 하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주화면 너무 쉽잖아. 근데 주화인데 왜 겁을 먹어요? 아 이거 맨날 쓰고 맨날 얼굴 보잖아. 아니 우리 집회에도 위인들 있잖아. 네. 그 위인이라는 거잖아. 살아있는 내가 여기 들어간다라는 어. 거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렇지. 그렇지. 가장 가치 있는 거고. 주화가 아니, 저 문장 자체에서 동전이라고밖에 안 붙을 것 같아. 맞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제 소이니까. 오케이. 네. 그럼 동전? 화폐. 화폐. 화폐 정도가 좀 넓지 않을까? 네. 정답. 화폐요. 및 주화 및 동전. 주화, 및 동전 및 코인이요. 자 등등. 화폐에 다 들어가요.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맞아. 이거는 맞다. 이거는 맞다. 선생님 표정 모르겠어.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림. 아, 떨리네. 그렇지. 정확했어. 정답입니다. 동전에는 일반적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어떤 신화라든지 말씀하신 위인이라든지 주로 죽은 사람을 새기죠. 맞아요. 살아있는데 얼굴을 주화에다 새긴 사람은 카이사르가 최초였다. 어떤 동전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앞면에는 이제 카이사르 얼굴을 이렇게 새겼고 뒤면 뭡니까?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새긴 거거든요. 여신. 카이사르 가문의 신화적인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굉장히 신성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어떤 권력의 정통성, 명분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한 거죠. 어떤 살아있는 누군가 정치인이 자신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지.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권력을 그 사람 줘도 되나라는 느낌. 그리고 임기가 안 끝나나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계속 동전에 박혀 있는데?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나도 싫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화정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그 금기도 깨트린 거고 종교적인 부분도 건드린 거고 저렇게 동전까지 딱 나오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카이사르가 왕이 되는 왕정제로 우리가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엎어야죠. 엎어야죠. 예. 정확히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23차례의 칼을 맞고 암살을 당하게 되죠. 와. 누굴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원로원에서 했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카이사르로 인해서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독재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이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어요. 조카이기도 하고. 저들이 우리의 영웅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실은 승계를 하게 되면서 황제가 돼요. 그래 재정이 돼버리구나. 못 막은 거네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사람의 권력이 돌아가는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로마 공화정 안에서 평민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권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공화정의 역사가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정의 어떤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 틀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